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강령하셨습니까? 아유, 저야 늘 잘 있죠. 자, 오늘 동네 꼬마님이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 네. 안 듣고 갈 겁니다. 네네네. 네, 우리 또 귀종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먼저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제 주전공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제가 오래 안 됐어요. 어떻게 듣게 된 거냐면은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아침 회의 끝나고 스크린 골프 좀 치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한 15번 홀인가 치고 있는데 제가 차를 판매했던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AS가 터졌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차를 한 대 사려고 한다. 오. 연락처를 문자로 찍을 테니 상담 좀 빨리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만 좀 와달래요. 이리로. 그래서 갔죠. 이런 일은 좀 많아요. 그래서 갔더니 한적한 교외에 있는 그냥 집이었는데 집은 정말 고풍스럽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하고 좀 안 어울리는 구형 코란도 밴 있어요. 뉴 코란도 밴. 그게 하나 앞에 딱 있길래 아, 노후 경유차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차를 쫙 스캔했더니 차 룸밀러 쪽에 염주도 쫙 걸려있고 아, 불교시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 집에 들어갔더니 한옥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객분하고 저하고 장벽을 좀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제가 직업을 좀 여쭤봐요. 그랬더니만 옥수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택, 그다음에 절, 사찰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진 않으셨는데 근데 제가 문득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택, 사찰 이런 곳의 특징이 또 뭡니까? 또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럼요. 그래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뭐 이래저래 해갖고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재미난 경험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는 경험이 없고 혹시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면 내 아버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 아버지요? 그랬더니 친아버지 얘기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주셨는데 주된 일이 일어난 거는 90년도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분 나이가 지금 현재가 4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 아버지 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1940, 50년도 이쯤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그 당시가 다 그랬듯이 다들 배고프고 춥고 힘든 시기였대요, 그때가. 그래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위로 누나만 2명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학용품이 됐건 뭐가 됐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늘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입에 항상 달고 사는 말이 너는 공부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공부로 성공해야 된다. 공부만이 먹고 살 길이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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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만 어려서부터 엄청 강조를 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에 대한 기대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 다 절을 다니셨대요. 매일 새벽에 절을 가셨대요. 매일 새벽에.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게 해주세요. 항상 1등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진짜로. 이런 기대를 쫙 받으면서 어찌됐건 본인이 성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올라가려고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아들 공부 무조건 잘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중학교 합격해야 되니까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문제는 중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조금 잘못 사귀었대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일탈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매일 근심이 깊어지던 찰나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 조금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일탈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무너지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집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어린 나이지만 미치겠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본인을 따독이면서 내가 어떻게든 너는 뒷바라지 하려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꼭 공부를 성공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진짜로 아버지 빈자리까지 본인이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법대 정도는 충분히 진학을 할 수 있겠다. 꽤나 이름 있는 법대. 이 정도 수준까지 본인이 나름 자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던 장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가지고 등록금이나 이런 거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될 정도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물건을 띄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급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 장사도 좀 잘 되고 나도 공부 잘 하고 있고 꽃길만 남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고로 떠나시니까 본인만 세상에 남겨졌는데 위로 누나가 2명은 있었지만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누나들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교 진학은 때리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만 딱 따고 어찌됐건 본인 머리가 있으니 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닥치지 않고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인력을, 지금 따지면 인력사무소 이런 데 사장님이 본인을 이쁘게 봐줘서 이놈은 사람 관리하라면 사람 관리도 잘해, 돈 셈 시키면 돈 셈도 똑부러지게 잘해. 그러니까는 본인의 섹터 하나를 밀어줬대요. 똘비한테. 똘비라고 할게요, 이분을. 똘비한테 섹터를 밀어주고 똘비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넘어갈 때쯤에는 하나를 딱 끼워줘가지고 나름 본인이 정말 어린 나이지만 사람들을 부리면서 꽤나 괜찮게 돈을 벌었대요. 그때. 그래, 사람이 성실하게 이렇게 살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렇게 쫙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 힘이 나가지고 경찰이 오고 본인이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 잘못된 것들 싹 적발이 돼가지고 교도소를 갈 뻔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본인의 20대를 갈아 넣은 이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완전 절망에 차가지고 진짜 이 세월 어디서 보상받나, 어떻게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마냥 절망하고는 있을 수가 없기에 또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했대요. 동업을 했대요. 그때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정말로 믿을 만한 친구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궤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대요. 정말 일이 잘 됐대요. 근데 그렇게 몇 년쯤 일이 정말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이 친구가 싹 긁어가지고 도망갔더래요. 본인이 인력사무소 이런 걸 할 때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조차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또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거지가 돼버렸대요. 진짜로 길로 나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기는 또 나왔었고,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제 처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겠다. 아기를 봐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처자식을 다 데리고 타 지역으로 넘어갔대요. 그냥 넘어가서 시작을 한 게 식당을 했대요. 식당. 누나들한테도 돈을 좀 빌리고 하고 식당을 하나 차리고 거기서 일을 해 나가는데, 늘 그랬듯이 똘비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근면성실 하나만큼은 지구상 최강이라고 본인이 자부한다 말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연중무휴로다가 열심히 식당을 운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식당 앞에는 큰 기업이 있어서 뭐 관공서든 기업이든 큰 게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거의 독점으로 이용을 했고 일반 사람도 소문이 나서 많이 오고 해서 가게가 장사가 되게 잘 됐대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내가 좀 더 사업을 확장을 하든 아니면 분점을 내든 뭐 적금을 더하든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똘비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와서 피크를 찍고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항상 그랬어, 내가. 예. 이 타이밍에 항상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꼬꾸라졌어. 이번에도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밀려오더래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래서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점이나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주변에 흔한 점쟁이 말고 진짜 좀 유명한 점사를 치실 수 있는 분한테 가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네. 근데 앞에 있는 뭐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앞에 있는 그 기업에 임원 중에 한 분이 진짜 초고속 승진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시성을 들이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막 수소문을 시작을 했대요. 혹시 어디 점쟁이인지 아냐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전화번호까지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했대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일반 집 전화로 딱 전화를 거니까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기업 어떤 분이 다니신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 제가 점사를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일정을 좀 맞춰주셔라 얘기를 하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예. 아니 뭐 그냥 내일이라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제가 어디로 찾아뵈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는데 주소를 받아 적고 보니까 차 타고 한 2시간은 가야 될 먼 곳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잠깐 맡기고 본인 차를 가지고 넘어갔대요.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잘 찾아가지만 그때는 집 앞에 몇 번지인지도 안 써있던 시절이잖아요. 주택가를 묻고 헤집고 다니고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내는데 뭐 깃발이 있고 막 이러지는 않았대요.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곳이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내뜸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계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서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저 어저께 전화했던 그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래요. 근데 이게 뭐 막 무섭게 훑어보는 건 아니고 딱 봐도 뭔가를 스캔을 하고 있는 그 느낌으로 쫙 훑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훑어보고 한참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래요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합시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예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점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전형적인.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신점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보통 신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년월일시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막 읊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탁 감으시고 뭘 막 하시더래요. 저도 이건 정확히 안 돼. 뭐 방울을 흔들든 뭘 막 하시더래요. 한참을 들면서 탁 눈을 뜨시더니 참 인생에 우여곡절 너 많다. 오. 살만하면 꼬꾸라지고 살만하면 꼬꾸라지고 그래도 참 네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왔구나. 소름이 돋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맞추지? 부모님 다 안 계시는 것도 알아맞추고. 그래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용하구나 여기. 그래가지고 저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진짜 장사가 잘 됩니다. 사실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내가 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일어서가지고 본인은 앉혀두고 막 머리를 만졌다가 어깨를 만졌다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다가 한 3시간을 사람을 그렇게 앉혀두더래요. 그러더니 진짜 3시간 만에 한다는 소리가 예.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말은 없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3시간 동안 사람 앉혀두고. 그랬더니 이게 보통 사람들은 네가 10년 뒤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지만 앞날이 좋을 거고 뭐라고 내가 점사를 말해줄 수 있겠는데 너는 내가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다고. 왜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찜찜해요 사람이. 혹시 굿이나 부적이나 이쪽으로 이제 나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바지끄레기를 붙잡았대요. 그러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런지 말을 좀 해보셔라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불조심해라 그러더래요. 뭐 식당 하는 놈이 불조심은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는 불조심하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까지 애원을 하면서 말을 하니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매달 음력 마지막 날에서 1일로 넘어가는 날은 네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을 자라 얘기를 하더래요. 식당에서 자라고요? 그러니까는 매달 음력으로 마지막 날에서 1일로 넘어가는 날은 식당에서 무조건 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다래요.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너한테. 근데 내가 하는 이 말을 지키고
네가 이 말을 지키면서 살면서 별다른 우여곡절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건데 혹시라도 나를 다시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볼 만한 일이 생기거들랑 내가 주소를 하나 적어줄 테니 여기로 가라 얘기를 하더래요. 나한텐 찾아오지 마라. 너 앞으로 이곳으로 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래갖고 종이 하나 준 거 받고 복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채도 10,000원밖에 안 받더래요.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건 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잘했대요. 음력으로 말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날은 꼭 식당에서 잤대요. 식당 한쪽에다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는 거야 근면성실로다가 밀어붙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는 거는 사람이 좀 무덤덤해진단 말이죠. 네. 간간히 빼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들하고 저녁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술을 한잔 먹고 있었대요. 가게는 직원들이 좀 돌리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달력이 거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365장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짝짝 찢어서 넘기는 식사자를 하고 있는데 뒤에 그 달력이 있더래요. 근데 옛날 달력은 보면은 음력 날짜를 많이들 적어놨었대요. 예. 근데 음력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말일이더래요.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아, 오늘 원래 내 식당에서 자야 되는 날이네. 에이, 뭐 어때? 뭐 한두 번 제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놀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집이 훨씬 가까웠대요. 그 술자리에서. 근데 그날따라 가게에서 자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굳이 멀리까지 본인 식당까지 가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불은 다 꺼져 있고 청소 싹 돼 있고 조용하죠 식당이. 그래서 아유 그래 그냥 내가 무사무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생각을 하자 하면서 주섬주섬 자리해 놓은 곳에다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본인이 누우면은 주방이 딱 보였대요. 누워가지고 이제 잠에 빠져들똥 말똥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자려다가 갑자기 번뜩 깨질 때 있잖아요. 그냥 번뜩 정신이 들어갖고 눈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앞을 딱 봤는데 식당에 예. 도깨비불이 하나 올라와 있더래요. 예. 저게 뭐지? 하고 폴딱 앉아가지고 눈을 막 비볐대요. 내가 술을 그렇게까지 먹진 않았는데 눈을 막 비비고 다시 앞을 봤는데 식당 쪽에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일렁일렁 하면서 저게 뭐지? 하면서 주방으로 막 들어갔대요. 식당이니까 주방에서 쓰는 큰 나무 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큰 나무 도마 한가운데 사람 엄지손가락만한 불꽃이 일렁일렁거리고 있더래요. 되게 작게. 이게 뭐지 싶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고 그러진 않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구나. 근데 불꽃이 점점 커지더래요. 조금씩. 그래갖고 아이고 얼른 꺼야겠다 하면서 옆에 바로 수도꼭지가 있었으니까 수도꼭지를 트는데 식당이에요. 그냥 집보다도 물이 콸콸 나오는 식당인데 수도꼭지를 돌리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래요. 뭐야 왜 물이 안 나와? 하는데 불꽃이 점점 더 빠르게 막 커지더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지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쓰는 도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에 쩔어 있는 도마란 말이에요. 얘는 이 도마가 불에 타고 있다고? 불에 넣어도 안 탈 도마가 불이 타고 있다고? 얘만? 근데 뒤에를 봤더니 고무 가스 라인이 도마 바로 뒤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예. 해가지고 후딱 이제 겉옷으로 막 이렇게 덮어서 쳤대요. 그랬더니 불꽃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안 꺼지더래요. 손으로 치고 입으로 불고 다 해봐도 불이 꺼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불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가스가 지나가는 고무 쪽까지 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문득 불조심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하지? 왜 불이 안 꺼지지? 왜 물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마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가게 바깥으로 나가서 전봇대 밑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불꽃이 더 빠르게 swag 커지더니 도마를 진짜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 버리더래요. 그 광경을 혼자 지켜봤는데 본인 뺨을 때리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데 눈앞에서 물 먹은 도마가 지 혼자 타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 똘비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막 점검을 좀 했대요. 그랬더니 불꽃이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 혼자 앉아가지고 오늘은 자지 말자. 느낌 더럽고 쎄하다. 자지 말자. 내 이 가게는 꼭 지킨다. 그렇게 날밤을 꼴딱 새고 아침이 밝고 직원들이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랑. 잘 좀 부탁한다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갔대요. 그제서 좀 안심하고. 집에 가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너무 피곤하기에 씻지도 않고 바로 잠을 청하고 몇 시간 안 자고 바로 일어나서 생각을 좀 했대요. 아, 내가 혹시 어쩌냐게 술도 먹고 피곤해서 꿈꾼 건가 싶어가지고 식당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해주신 아주머니가 그냥 받으셔갖고 도마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 도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알았다고. 일단은 옆에 있는 다른 거 갖다 좀 작은 거라도 갖다 쓰라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이 꿈은 아니네. 일단은 다시 그래하고 식당 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전봇대 밑에 탄 흔적이 있더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제로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식당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일을 하고 그날 저녁에 생각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 무당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무당한테 전화도 안 하고 바로 갔대요. 그 집을 갔더니 원래는 대문이 열려있었는데 대문이 닫혀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양철 대문이었는데 손으로 막 퉁퉁퉁퉁퉁 쳤대요. 저기요 선생님 하면서 막 쳤대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걸어 나오시더래요. 근데 대문은 안 열더래요. 저 선생님 좀 뵈러 왔다고. 왜냐면은 그 여성분이 그 틈 사이로 보이는데 젊은 분이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 옆에 돌비시에서 식당 하는 사람인데 일전에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찾아뵀다고 문 좀 열어주시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들어가더래요. 한참 있으니까 다시 그 젊은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전에 준 쪽지에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본인한테는 오지 말라고. 이 대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쪽지가 어딘날 모르겠더래요. 어디다 놨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한데 그 쪽지를 잃어버렸다고.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 쪽지만 다시 좀 하나 적어서 제발 좀 주시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이 막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단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더니 진짜로 그 양철문 틈 사이로 쪽지 하나 쓱 넣더래요. 쪽지를 받았더니 이 쪽지 받아가시고 2번 다시 여기로는 발걸음 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발걸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꼭 말씀 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필요 없고 여기 다시 오시면 진짜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쪽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이었대요. 근데 이쪽 지역은 이제 뭐 산도 많고 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 쪽지에 되게 상세하게 막 적혀있을 때 뭐 주소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글로 풀어서 약도를 적듯이 뭐가 쭉 적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와이프한테 좀 양해를 구했대요. 당신이 가게에 좀만 봐라.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바로 또 갔대요. 진짜로 들어가는 데만 그 하루가 거의 꼬박 걸렸대요. 꼬박. 진짜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산속으로 막 들어갔더니 암자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정말 멋지게 생긴 암자가 아니었고 진짜로 운막처럼 생긴 암자가 하나 딱 있더래요. 그 산속에. 이곳으로 일단 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나보고 가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암자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기 스님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산 뒤쪽에서 머리를 날개쪽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길러가지고 딱 질끈 동염의 남성분 한 분이 걸어서 쭉 오시더래요. 나이는 좀 지긋해 보이시는. 어떤 일 때문에 왔냐고.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대요. 아, 제가 저기 어디 지역에 무당분이 이런저런 뭐 일이 있었더니 일로 오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일단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암자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딱 2칸으로 나눠진 방이었대요. 한쪽에는 정말 작은 불상 하나 있는 방이었고 나머지 한쪽 방은 사람 하나 딱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대요. 그쪽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다가 그냥 선생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에 갔었고 도깨비불 같은 걸 봤었고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다시 무당분께 갔더니
무조건 일로 오라고, 본인한테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흘러서 왔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일단은 곧 있으면 해가 지니 오늘 저녁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는 게 없고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뭐 곡차라고 말은 했지만 술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걸치고 산중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잤죠. 들어 누워서 딱 이제 자는데 아무래도 잠자리도 바뀌고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변이 마려워서 좀 깨졌대요. 그렇게까지 마렵진 않은데. 그래서 자다 말고 이렇게 딱 깼는데 옆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던 그 스님 같은 그분이 안 계시더래요. 옆자리에.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고 일어나서 산중이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처마 밑에 마루 그쪽을 딱 나왔는데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무당분들이 머리에 고깔 모자 같은 거 쓰시고 풀 세팅한 거 있죠. 옷 이런 장비들. 무복을. 네, 무복을 풀 세팅을 한 자세로 딱 앉아 계시더래요. 이 오밤중에. 아이고 선생님 불렀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선생님 오밤중에 나와 계셔요. 그러니까는 자꾸 말을 좀 몇 번 더 걸었대요. 그냥. 그랬더니 어서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더 이상 저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딱 말을 잘라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도딱나 보다. 아, 이 양반도 스님 이런 건 아니었고 무당이었구나 싶어가지고 한쪽에 가서 소변 보고 들어가서 잤대요. 자는데 깨우더래요. 본인을 흔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동이 텄고 옆에 밥상까지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푹 잤나 보다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차려준 밥 먹으면서 너무 이제 궁금했잖아. 아침이면 알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 선생님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말씀 좀 해주셔라. 제가 뭐 때문에 이유도 못 듣고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 무섭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여기 암자가 말입니다. 제 스승의 또 그 스승의 또 그 스승의 스승의 스승부터 쭉 내려와서 항상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이유는 여기는 온갖 귀신이 들끓는 곳이어서 우리가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어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저께 선생님이 나한테 왔을 때 왜 여기로 오라고 했는지는 대충은 내 느낌이 왔는데 확신은 안 섰다. 네.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니까는 그 여자 무당이 도저히 감당도 할 수 없고 두려우니까 지금 나한테 보냈는데 당신은 귀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당신한테는 지금 신이 들어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신이요? 저한테요? 신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너한테는 신이 들어가 있다. 아유, 글쎄요. 제가 살면서 신기 있단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무당이 됐건 뭐가 됐건 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은 귀신, 잡귀를 항상 모시면서 있는 사람들이 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근데 너한테는 신이 들어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좀 맥이 빠지더래요. 그래요. 근데 제가 참 그렇게 드높은 분이 저한테 들어와 계시는데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을까요?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네가 여기에 왔고 어저께 저녁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밤 새도록 지켜봤다. 여기는 매일 밤이면은 온갖 귀신이 들끓는 곳이다. 근데 네가 들어오고 어저께 밤은 이 근처에서 귀신의 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 도망갔다. 네가 오고 귀신이 단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지금. 이거는 신이 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너한테 신이 있다고 내가 단언할 수가 있는 거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기우겠네요. 신이 와 계시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네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신에겐 없다. 너 한 번만 잘 생각해보자. 어저께 나랑 얘기 나눌 때 아버지 어머니가 1등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 간절함 염원으로 신이 들어온 것 같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해는 안 되니까 그럼 뭐 이게 안 좋은 거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좋지. 왜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무당한테도 진짜 이런 신은 안 들어온다고. 사람한테 들어올 땐 딱 하나라고. 뭔데요? 널 가지고 노는 거라고. 예? 물어보니까 살만하면 꼬꾸라지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계기로 다시 일어서고 잘 됐다가 꼬꾸라지고 너 이런 거 하면서 느낀 거 없냐고. 제가 글쎄요. 그냥 힘들었지만 전 항상 일어섰다고. 항상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지 않냐고. 살 만큼 풀어줬다가 절망을 맛보게 하고 풀어줬다가 절망을 맛보게 하고 너라는 애는 타고난 기질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갖고 놀아도 너는 버틸 수 있는 애다고. 널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신이 절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거면 참 화가 좀 나네요. 그럼 제가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인지 잡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싫습니다. 지금 여기서 난 또 꼬꾸라지면 인젠 처자식이 있습니다. 나 인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막 얘기를 했대요. 강하게. 그랬더니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보다시피 옆에는 불상이 있고 하니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항아리 같은 거 굽는 가마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런 게 하나 있었대요. 저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면벽 수련을 며칠간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 안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보라고. 그러면은 이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있을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저기 갔다 나올 땐 너도 알게 될 거니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당시의 마음이 본인의 삶이 너무 굴곡이 많았고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맞추는 사람들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 두 번 다시는 꼬꾸라지는 일을 겪고 싶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못 입는다. 장사해야 되니까 올해는 못 입고 일단은 그럼 들어가서 한번 제가 좌선을 해보겠다. 들어갔대요. 거기 가마로.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쇠로 문은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딱 닫더래요. 그러니까는 깜깜한데 위로 굴뚝같이 있는 치솟아 있어하고 거기로는 한 줄기 빛은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숨은 쉴 수 있죠. 거기서 뭐 숨 막혀 죽을 일은 없으니까. 거기서 눈을 감고 생각도 하고 좌선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해본 사람이 하니까 본인이 느끼기로는 한 1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양반다리 풀고 들어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막 하다가 얘기했대요. 뚫기면서 선생님 좀 내보내 주시라고. 아이고 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냥 내보내 주시라고. 그랬더니 바깥에서 일단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문이 옷님으로 부딪히면은 부러질 것 같이 생긴 얇은 쇠로 된 그런 문이었대요. 그래서 크게 걱정까지는 안 됐고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들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더래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한 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날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던 걸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철로 된 문 하단부만 따로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촥 열리면서 빛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갈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그 밑에다가 빡 뭘 넣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불이 붙은 장작들을 그 밑에다 막 넣더래요. 뭐 한 짓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넣더니 문을 탁 다시 닫더래요. 근데 이 장작이 불이 막 활활 타 있는 게 아니고 연기가 미친 듯이 막 나는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숨이 막히니까 아무리 위에 굴뚝 같은 데 연기가 빠지더라도 숨쉬기가 힘드니까 막 두들겼대요. 막 두들기는데 본인이 한번 나가려고 두들겼을 때는 예를 들어 양천물 소리가 탕탕탕탕이었으면 이제 두들기니까 펑펑펑펑이더래요. 네. 이 말인즉슨 뭐냐. 앞에 이 사람이 딱 등을 대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문을. 와. 소리가 다르더래요. 철문 소리가. 아이씨 나간다고요 나간다고 하면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데 안 되는데 연기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의식이 흐려지더래요. 의식이 흐려지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블랙아웃이 딱 됐는데 본인이 꿈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꿈인지는 몰랐고 본인이 해변가를 뛰고 있었대요. 해변가를 막 뛰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모래 있는 데다가 얼굴을 냅다 박았대요. 냅다 박았더니 모래가 입으로 한 움큼이 들어가더래요. 진짜 주먹만큼의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퇴퇴퇴퇴퇴퇴 하고 막 뱉는데 이 모래가 막 입안에서 굴러다니고 막 하는데 모래에선 막 온갖 비린내가 나고
느낌이 영 안 좋더래요, 꿈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꿈속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하고 눈이 떠진 거예요. 본인이 번뜩하고 눈을 딱 떴는데 상태가 어땠냐면은 그 도인 같은 무당분이 원래 머리가 어깨 쪽지까지 내려와서 딱 동여맨 그 머리가 잘려 있더래요.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본인 입에다가 막 밀어 넣고 있더래요. 본인 입에다 막 밀어 넣으면서 옆에 보니까는 진짜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 하나까지 놓고 있더래요. 눈을 번쩍 뜨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엄청 놀란 표정으로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딱 일어났는데 몸이 정말 가뿐하게 탁 일어나지더래요. 딱 일어나가지고 입에 있는 거 머리카락 밀어 놓고 있던 거 빼면서 너 뭐 한 짓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잡으려고 막 뛰는데 핑 돌아가지고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탁 섰대요. 숨을 좀 내쉬면서 가마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본인 배 쪽도 통증이 있어서 봤더니 배 쪽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살살 그어놓은 자국도 있더래요. 마치 여기를 찢어서 벌릴 것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와, 저 미친놈 저게 뭐하는 짓이야. 좀 어지러움을 가라앉히려고 이러고 있으면서 다시 들어가갖고 그 시퍼런 칼을 본인 손에 쥐고 이러고 앉아 있었대요. 이 새끼 보면은 담궈버린다 진짜. 오기만 해봐. 이러고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좀 호흡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해서 일어나갔더니 안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쭉 걸어가는데 이 암자 뒤편에서 본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더래요. 가봤대요. 뒤편으로. 가봤더니 정육면체 모양으로 석실이라고 해야 될까? 네? 돌로 만들어진 정육면체가 한 4개가 딱 놔져 있더래요. 왔을 때 뒤편은 내가 안 봤네. 이건 뭐지? 근데 좀 빨리 본인도 이 산을 내려가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뭐에 이끌리듯이 이 안을 보고 싶더래요. 석실 안을. 주변을 막 눈을 두리번 찾았대요. 그랬더니 오한마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마를 한 손에 딱 잡고 그 석실 같은 그 돌인들을 막 내리 찍었대요. 그랬더니 깨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앉아서 웅크린 자세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웅크린 자세로 뼈만 있는 사람이 나왔고 붉은 걸로 이렇게 칭칭 동여져 맺어 있고 머리카락 긴 거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보이더래요. 딱 보는데 내가 만약에 못 깨어났으면 나도 이 모양 이 꼴로 이 안에 들어가 있었겠구나 싶더래요. 이걸 하나를 보고 나니까 나머지 3개도 다 깨부셨대요. 다 깨부시는데 제일 마지막 걸 부셨을 때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뼈만 완전히 있는 게 아니었고 이분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엄청 오래는 안 됐구나 싶은 모양의 분도 끝에 계셨대요. 심지어 머리카락이 입에다 넣은 게 맞구나로도 알 수 있었고 거기까지 보니까는 엄청난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뛰기 시작을 했대요. 산 밑으로.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뒤편에서 그 무당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가면 죽는다고. 멈춰! 지금 가면 죽어! 그러더래요.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저 위편에서 딱 그분이 서가지고 지금 가면 너 죽어!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다시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본 것도 있고. 에라 쌩까고 산 밑으로 뛰었대요. 그냥. 도저히 못 있겠어갖고. 산 밑으로 막 뛰어서 본인 차를 주차해놓은 곳은 아니까 미친 듯이 막 뛰어가는데 거의 내려오니까 한쪽 돌박에 앉아있는 그 무당이 보이더래요. 당신 뭐냐고. 왜 그냥 분명히 아까 본인이 막 뛰어서 내려올 때 암자에서 불렀거든요. 이 무당이 본인을. 근데 어떻게 이 무당이 밑에 나보다 먼저 내려와 있지? 너 뭐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똑바로 말씀 좀 해보시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가지고 싶었대요. 신을. 너한테는 신이 들어와 있는 게 맞다고. 신을 가지고 싶었다고. 너 같은 애들이 진짜로 찾기 정말 힘든데 있으면은 이곳으로 갖고 와서 신을 모신다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막 빌더래요. 아 진짜 당신은 사자라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다 지금 잘못되게 만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고. 다 내 스승님들이시라고. 무덤이다고 그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막 빌더래요. 일단은 알았으니까 꺼지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본인이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짜로 막 땅바닥에다 머리를 찌면서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본인이 막 또 어디로 가더래요. 그냥 도망가더래요. 예. 마치 엄청난 귀신 앞에서 떨고 있던 사람이 귀신한테 도망가는 사람처럼 막 도망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똘비가 내려오면서, 그럼 아까 전에 저 암자에서 나를 불렀던 건 도대체 누굴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본인 차를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이제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대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뭐 신고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도 집에 가서 쉬고 싶었대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왜 인제 오냐고, 무슨 일이냐고, 가게에 불 나가지고 홀랑 다 탔다고. 뭐라고? 그랬더니 불 나가지고 다 탔다고. 어디 갔길래 이렇게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한 이틀밖에 더 있었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지금 보름 넘게 있다 왔는데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무슨 말이냐고, 나 지금 한 이틀 만에 좀 온 건데. 그래서 달력이랑 보니까 진짜 보름 정도가 지났더래요. 와, 말도 안 돼, 보름이 지났다고? 하면서 가게로 가봤더니 진짜로 새카맣게 다 탔더래요. 또다시 나는 여기서 절망을 맛보는구나. 하지만 내 이럴 줄 알고 돈을 내가 놨으니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어떻게든 일어나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네. 그래서 본인이 짱 박아놨던 돈을 다시 다 풀어서 가게를 다시 고치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는 안 물러선다. 보험은 없었나 보네. 옛날이니까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 네네. 엄청 가게를 크게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가게를 고치면서 똘비가 내노라 하는 무당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찾아다녔는데, 지금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지금 목수일을 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분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본인이 어릴 적에 불난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판 싸운 것도 기억이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후로는 집을 거의 잘 안 들어오셨대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고, 그러다가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쯤으로 기억을 하신대요. 아버지가 진짜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이제 컸으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전해드린 얘기를 쭉 해주시더래요. 이 얘기를 쭉 해주면서, 내가 이래서 지금 집에는 자주 올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 내 선에서 이걸 끊어내야지. 너한테도 이런 게 갈까봐 두렵다. 근데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한데 선뜻 와닿진 않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제 아빠가 집을 아예 못 들어올 것 같다. 얼마나 있다가 내가 올지도 모르겠고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진짜 아들아, 사랑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네 능력이 닿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셨고, 아버지가 7년 만인가 있다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되게 밝고 가벼운 모습이었대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그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근데 이 목수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네. 결국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는 못 떼어낸 것 같다.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올해 40대니까 아버지가 나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막 80 이렇지 않으세요, 그분이. 본인이 어찌됐건 결혼도 했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손주들을 보면서 아버지도 노년이 괜찮으셨대요. 손주 보고 정말 행복해 하실 때쯤 암이 발견이 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인생은 패턴 자체가 그랬다고. 살만하면은 무너지고 살만하면 무너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표정이나 모든 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도 아쉬워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견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지 영향인지 뭔지 몰라도 이분도 지금 절을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어머니가 또 아버지 때문에 그쪽을 조금 알게 되고 본인도 그쪽을 알게 되고 해서
아버지 같은 분들이 진짜 간간히 있대요. 간혹 있대요. 아버지 같은 분들. 신이 사람을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야, 가지고 노네, 진짜로. 예, 진짜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돌빈이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기도?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런 되게 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 예, 뭐,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입사- 그런 거 있죠. 를 하게.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역량이 출중해서 원래 합격할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없대요. 네. 근데 나는 역량이 부족해서 원래 떨어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간절히 누군가에게 어떤 신에겐가 기도를 해서 내가 합격을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내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가 나한텐 축복이 됐을지 몰라도 내 기도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저주예요, 지금. 예. 누군지 모르는 한 명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은 수능 때, 특히 수능 시험 때는 종교실을 근처도 안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종교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절 다닌다고 했죠, 당연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만, 그랬더니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큰 시험, 공무원 시험은 보통 덜 하는데 수능이 이게 최고라고. 특히 교회 한번 가보래요. 왜요? 그랬더니 수능이 다가오면은 교회 새벽기도 가보면 십자가를 붙잡고 엄마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통곡을 한대요. 애기 합격 좀 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예. 절에 가도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다들 기도를 하고 있대요, 엄마들이. 그러면은 이 기도가 저주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다들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지금 뿌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전 국민이 지금 저주라는 거라고, 그때가. 그때는 난 무서워서 어딜 못 가겠다고. 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똘비라는 그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1등만 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예. 어떠한 신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그걸 보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아기를 봤더니 저놈아는 내가 데리고 놀아도 쉽게 스스로 목숨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놈이 아니구나. 저놈은 내가 평생을 가지고 놀만한 놈이구나. 잘 되게 만들었다가 무너뜨리고, 잘 되게 만들었다가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잘 되게 만들 때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무너뜨릴 때는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신은 옳고 그름이 없다. 예. 이게 신이 나쁘다가 아니고 신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도 잘했다 잘못했다가 성립되지 않는다. 잘못됐다, 다만 우리의 잘했다는. 기도가 잘못됐을 뿐. 그쵸. 잘못됐다, 잘했다는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죠. 뭔가에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는 제가 가진 역량 내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나 이번 달 실적 1등 무조건 찍게 해주셔. 이런 식으로는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이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없었어요. 기도면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맞네요.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2등이 돼야 되고 3등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와. 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은 그 누군가는 신한테 저주를 받은 거죠. 나 때문에. 그쵸. 다르게 생각을 네. 한다면? 그렇죠. 내 기도는 저주의 기도였던 거죠. 야, 신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속적인 거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게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내 자식은 신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니면 좀 늦게 좀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너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빈단 말이죠. 예. 근데 신에게는 우리들의 시간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들에게는 1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늦어지는 게 아닌 거죠. 신에게는. 찰나죠. 예. 그쵸. 인간에게야 네. 긴 시간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겠죠. 정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뀌게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그렇죠. 예. 예. 와, 진짜로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정말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동네꼬마님이 네.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맞다, 아니다 분명히 나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아...
동네 꼬마. 그는 옳고 그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 빠따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얼얼하네요. 피해자 코스프레 좋습니다. 아니, 진짠데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많이 늘으셨네, 구라가. 힘듭니다. 너무 아파서 지금 계속 중간중간 일어나서 춤이라도 췄지 않습니까, 제가. 춤출 때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아프면 사람이 미쳐버려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사실은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져오려고 주 초반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죠, 화요일 날 이제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이 형님한테 오늘 지금 전해드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선회를 했죠. 재밌어가지고 얘기가. 일단은 그날 만났던 형님이 누구냐면 제 이야기에서 몇 번 나왔지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형님 얘기가 있어요. 이쪽에서. 수저햅. 예,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런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30 후반 정도, 중후반 접어드는 어떤 남성인데 똘비라고 할게요, 그 남성을. 이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한 10년 뭐 이쪽 저쪽 그때로 이제 돌려볼게요, 시간을. 그 당시에 똘비가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에 막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때가 똘비가. 이 똘비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부자였어요. 굉장히. 이게 부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 부자냐? 그럼 제가 전해들은 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본인이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사기 안 당하고 도박 안 하면은 상식선 내에서 소비를 하고 살면은 평생 써도 못 쓸 만큼의 돈이 있다. 그 정도의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는 썩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대학교를 저기 미국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되게 명문대학인 돌비 유니버시티를 보낸 거예요. 돈으로 찍어 발라버려가지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돌비 유니버시티에. 거기는 돈이 일단은 뭐 받쳐줘야죠. 그렇죠. 거기를 이제 어떻게든 자식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똘비가 대학교를 마치고 귀국을 한 후에 뭐 똘비는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나는 뭐 아버지가 알아서 군대를 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또 머리끄댕이를 잡고 현역을 보내버리더래요. 물론 꿀보직이었답니다. 군대까지 이제 마쳤어요. 대학교도 마쳤고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고 이제 나도 좀 쉬자. 그래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놀고 있었답니다.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너무 하루하루가 재밌게 노느라 바쁜 거예요. 그렇게 딱 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오후 2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전화가 울린다. 이거는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일단은 이 양반이 또 왜 전화를 했을까 받은 거여서 예 아버지 받으니까는 긴장하지 말고 저녁에 뭐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빠 저녁에 친구들 약속이 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하고 오늘 저녁에 식사 좀 하게 집에 일찍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일전에도 아버지한테 딸랑딸랑 개기다가 카드를 몇 번 뺏긴 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말이랑 또 법이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제 끊고 5시쯤 이제 집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6시가 좀 못 돼서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도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아버지가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래요. 긴장 이제 타는 식사가 끝나고 티타임을 아버지하고 단 둘이 했대요. 차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똘비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빠 그냥 뭐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1년째 그렇게 망나니처럼 쉬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아빠 이제 슬슬 저도 이제 일도 하고 이제 뭐 사업을 하나 해볼까? 뭐 구상도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됐고 네가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됐고 너 아빠랑 내기 하나 하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내기요 아빠? 무슨 내기요? 그러니까 들어봐. 내기에서 말이야 네가 이기면 너 아빠 회사 물려줄게 다 그러시더래요. 오 이거 원하던 그 레파토리인데 진짜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신에 말이야 네가 지면 서류를 하나 싹 빼시더래요. 그 서류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약간 유서 그런 내용이었대요. 유서? 예. 만약에 내가 죽거들랑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리고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한다. 너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줄 것이다. 이게 공증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거기에 상당히 상세하게 딱 적혀 있더래요. 밑에 뭐 변호사 누가 작성했고 막 그런 거 딱 써 있더래요. 딱 서류를 보는데도 이게 심상치 않은 서류더래요. 긴장이 딱 되죠, 순간. 아빠, 타이틀이 뭔지는 알아야 내기를 하든 말든 하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너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고 충분히 네가 할 만한 일이니까 내가 이런 걸 지금 꺼낸 거고 자,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게. 앞으로 3개월 안에 네 힘으로 어느 회사든 입사를 해. 단 알바 이런 거 안 돼. 단순 노동 그런 거 안 돼. 정상적인 회사를 네 힘으로 들어가. 그리고 들어간 후에 1년간 거기서 일을 해. 참고로 1년 뒤에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그땐 네 선택이지만 1년 후에 네 평판이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그 정도는 뒤로 알아볼 수 있어. 그것만 네가 해. 그러면 돼. 똘비가 생각을 했죠. 예. 뭐 대기업을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일단은 아빠 저한테는 선택의 권한이 좀 없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선택의 권한은 없고 어때? 야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면은 이 정도면은 되게 작은 시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콜! 그랬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서류를 다시 넣고 예.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방 구해서 나가 이러더래요. 방이요? 일단은 알았어요. 하면서 내심 이제 머릿속 막 굴리는 거예요. 얘 드디어 나간다 이 집에서. 3개월이니까 2달은 미친듯이 놀자. 막 하는데 카드 반납 딱 그러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빠 아들 밥은 먹고 차는 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차 키고 그리고 다 내놓고 나가. 방 잡을 돈은 내가 줄게. 한 200 주면은 원룸 같은 거 하나 잡지 않나? 200 줄게. 그거 갖고 나가. 그러시더래요. 아빠 나 준비할 시간 좀 주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줬잖아. 나가. 워낙 강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똘비의 모습은 딱 200만 원 들고 빤스만 입고 나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제 막 원룸을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또 대도시였어요. 예. 200만 원 가지고 방을 잡으려니까 진짜로 허름한 방을 잡게 되더래요. 어찌됐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방 잡고 해서 탁 들어갔는데 와 막 미치겠대요 진짜. 풍족하게 생활하다가 조금 이제 가니까 하지만 머릿속에선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1년 정도만 버티면은 나도 드디어 이제 뭐 사장님 소리 듣고 막 이런 그 있잖아요. 버티자. 이악 물고 버티자 하고 미친놈 마냥 2달을 놀았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일단은 뭐 본인이 돈 좀 있는 거 아니까 친구들 보고 먼저 쏘라고 해가지고 맨날 논 거예요. 근데 이제 석 달째가 딱 접어들었는데 이제서야 뭐 구인구직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력서 넣어보고 뭐 넣어보고 하는데 면접도 몇 번 받고 안 되더래요. 이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세상을. 그냥 이력서 넣으면은 어디든지 자기를 써줄 거라는 그런 착각. 이제 막 다급한 거예요. 보름이 또 훌렁 지나버려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이. 아버지가 사장이라면 부사장님이 계세요. 이 부사장님이 완전 초창기 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회사를 거의 일궈내신 분이에요. 이 부사장님이. 아버지의 오른팔이 아니고 양팔 정도 되시는 분. 이분이 어려서부터 본인 학교에서 사고 치면 다 수습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하고 전화를 하니까는 뭐야 조카 왜 그래? 그러니까는 삼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2주 안에 회사를 못 들어가면 내가 뒤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껄껄껄 웃으시더래요.
아이고, 그래, 어디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겠냐만. 내가 다른 직원들 시켜가지고 어디 회사 한 군데 뭐 들어갈 만한 데 있나 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회사 몇 군데를 이렇게 추천을 받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알면은 나중에 본인도 난리가 나니까 이런 회사가 있다. 네가 넣어보면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정도만 추려서 주지 내가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어디까지나 네가 힘으로 해야 된다. 난 정보만 줬을 뿐이다. 네. 선을 딱 긋더래요. 어찌됐건 고맙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입사 지원을 막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군데서 면접을 보자. 갔대요. 갔더니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 크진 않아도 뭐 제조업 이런 회사였는데 나름 뭐 회사는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직원 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면접 보기로 한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이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래요. 최 이사님이라고 할게요. 최 이사님하고 한쪽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은 돌비 유니버시티가 엄청 좋진 않거든요. 돈 있어서 이제 외국 타이틀을 달 뿐이지. 아, 예,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잘 하시겠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조금 합니다. 왜냐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대요. 4년을 거기 살았어도. 아이고 그래요. 고등학교랑 좋은 데 나오셨고 급료가 그렇게 막 세지는 않아요. 우리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네. 예,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똘비는 급여가 상관이 없었어요. 뭐 얘기를 하니까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가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출근하실 수 있겠냐고. 그때 빛이 보이더래요. 와, 씨, 드디어 내가 들어가는구나 회사를. 예, 그냥 써만 주시면은 제가 이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빠 나 회사 취직했다고. 그러니까는 오케이 알았다고. 뭐 확인할 것도 없고 나중에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회사 1년간 잘 다니라고. 언제부터 출근하냐?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냥 쉽게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냥 1월 1일이니까 내년 1월 1일까지 딱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오케이 아빠 나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아들 화이팅 하고 이제 끊더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첫 출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최 이사님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채용 뭐 한다고 했을 때 뭐 파트를 두리뭉실하게 이쪽 총무부 이렇게 적었던 거는 딴 게 아니고 약간 우리 사장님 비서 겸 뭐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 뭐 하는 업무는 다 회사 일이니까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좀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 뭐 간혹 특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점은 조금 이제 감안하셔라. 예. 인제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인제 와서 똘비는 빠꾸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야근 특근 수당은 다 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저기 앉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사장님 출근하시면 인사하자고. 알겠습니다. 기다리니까 사장님이 오시더래요. 출근을 딱 하셨는데 이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서 사장님은 나이가 이제 더 많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총무부실 이렇게 지나가고 사장실로 가는데 딱 봐도 40대 초중반? 중반? 이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장님이더래요. 예.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 안 그래도 서류랑 내가 보고 다 받았다고. 내가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적극 추천했다고. 잘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까지 탁 손 먼저 내밀었고 악수하고 이제 나가서 최 이사님한테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아침 8시까지 무조건 사장님 집으로 가야 된대요. 기사예요. 사장님 집에 가가지고 경비실에 가면은 키를 하나 경비실에 항상 놔둔대요, 사장님이. 네. 그러면은 그 키, 마스터 키죠? 그 키를 가지고 사장님 집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을 깨워야 된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서 아침 일과 지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너는 다시 차에 가서 대기를 해라. 그 이후로는 사장님이 뭐 일러주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우리도 사장님 일정 모른다.
그래 버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날은 어영부영 끝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사장님이 계시는 아파트로 갔대요. 상당히 좋은 아파트였대요. 경비실 가가지고 여기 그 땡땡 회사 사장님 저 비서실입니다. 뭐 키를 여기 오면 했더니 딱 알고 주더래요, 키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몇 동 몇 호인지도 알았으니까 꼭대기층에 계시더래요.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문에다 키 딱 대니까 문 열리고 들어가니까 조용하죠, 당연히. 사장님 방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두리번 하면서 보는데 막 집이 잘 꾸며놨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방문을 하나를 싹 열어보니까 사장님이 침대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문을 똑똑똑 사장님 저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얘기하니까는 한참 몇 번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벌써 출근 시간이 됐나 보네 하면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싹 나오면서 어깨동무를 이렇게 쫙 해주더래요. 젊은 사장님의 패기 뭐 그런 거 딱 그러면서 똘비야, 원래는 똘 대리였는데 그냥 편하게 똘비야 그래버리더래요. 똘비야 이리와, 둘이 있을 때는 뭐 회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리와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게. 그러면서 우리 커피숍에 가면 있는 그 전문 커피 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라인더에 웽 해가지고 커피 쫙쫙쫙 해갖고 탁 내려주더래요. 커피 이제 마시면서 사장님이 분위기 있게 창문 쪽으로 탁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래 그 큰 길이 있었으니까 내려다 보면서 아무 말 없이 한 30분 동안 커피를 그렇게 드시더래요. 뻘쭘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사장님이 한 30-40분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면서 탁 커피를 운치 있게 드시더니 커피 맛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장님 커피 맛 좋습니다. 나 씻고 내려갈 테니까 내려가가지고 차 준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경비실에 다시 마스터키 반납하고 차를 지하주차장 거기다 대기를 했대요. 사장님이 씻고 딱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일정은 어디로 먼저 가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이렇게 쭉 하는데 너무 좋으시더래요. 그리고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고급 식당을 그렇게 많이 같이 다녔고 꼭 그래도 한 테이블 건너서 아니면 저 옆 테이블 다른 테이블이라도 본인 자리 잡아주고 너무 매너가 좋으시더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뭐 밥도 먹고 또 사장님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2달 정도가 흐른 거예요. 예. 이제 남은 시간은 10개월만 버티면 된다. 근데 이 일 할만하네. 사장님도 너무 좋다. 내가 나중에 아빠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분하고는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야겠다. 진짜 사람 괜찮네. 사람 잘 만났다. 하면서 막 이제 출근해서 있는데 2달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 사장님하고 자동차 매장을 갔대요. 그래서 처음 간 곳은 포르쉐 매장이었대요. 가가지고 포르쉐에서 차 한 대 계약을 넣고 가는 길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보면은 그 소나타 모델 있지 않습니까? 예. 소나타도 한 대 계약을 넣더래요.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차급 자체가.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사장님 소나타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계약을 넣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씩 웃으면서 지하주차장에 말이야 진짜로 양 옆으로 아무도 못 대는 자리가 하나 있거든. 어떤 호라들로머 새끼가 내가 살짝 차를 빼면 기다렸다가 넣는 것처럼 쏙 넣어버리네. 예. 거기다가 박아두려고 소나타 알바기용으로 산 거야. 근데 밤에 내가 급히 나가야 되는데 내가 중고차에 몸을 실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타고 다닐 건 아니고 주차 공간 확보용으로 그 자리 맡아놓으려고 소나타 한 대 그냥 넣어놨어. 뭐 차 이건 바로 있다고 하는구만. 돈찌라도 유분수구나 싶더래요. 중고로 옛날 거 사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차에 몸을 실기가 싫었대요. 예. 사장님이 아까 이제 말씀해준 대로. 예. 그러니까 돈찌죠. 쉬운 얘기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돈이 맞박에 터져 넘치면 너도 참 돈이 많은가 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운전해서 이제 가고 그날 저녁에 사장님이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딱 하시고 가는데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야 그러더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새끼 너는 참 특이한 새끼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아니 엄마 너는 이게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어쩌다고 해야 되나 너는 눈빛 하나가 안 변한다 그러시더래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야 너 차 한쪽에 좀 세워봐 그러시더래요.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그러니까는 담배 한 대 피자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이제 맞담배를 폈대요. 그 전에도 이제 맞담배를 자주 폈대요. 사장님하고 피라고 해서 피면서 이렇게 사장님이 본인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가까이서 쫙 쳐다보면서 존나 특이해. 진짜 특이한 새끼. 사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야, 딴 놈들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경이로운 눈빛? 부러운 눈빛? 이런 게 조금 숨겨도 묻어나는데 말이야 너는 이렇게 눈빛 하나가 안 변하냐. 오. 되게 특이하다 그러시더래요 사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너보다 잘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부러움이 묻어날 수가 없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아유 사장님 그냥 저는 사장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냥 저도 부럽죠 사장님. 그러니까는 특이한 새끼네. 너는 막 오늘 초월했냐? 글도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실험해보고 싶은 놈. 멋진 새끼. 일단 가자. 갔대요. 집에 내려다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을 모시러 이제 쫙 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이른 시간인데. 그래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 어디쯤 왔냐? 그래서 예 저 지금 어디쯤 왔고 시간 내에는 충분히 사장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말대꾸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 너 어딘지 모르지? 글더래요. 그래서 예 어딘지 제가 그럼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소 찍어줄 테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일 좀 도와드려. 글더래요. 그래서 일단 오더가 들어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뭐 여기 대표님이 계신 곳이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멀죠. 아침 출근 시간 뚫으면서 어찌어찌 대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몸이 녹초죠. 대구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그 아버지라는 분이 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선산 관리를 조금 시키더래요. 가가지고 삽질을 하루 점들하게 했대요. 구두에 흙 다 묻혀가면서 삽질 미친 듯이 하고 이제 시간이 그 아버지가 밥까지 사주셔가지고 저녁 한 8시 반 정도가 됐대요.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가 일 끝나면 전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가 받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지금 아버님 일 다 마쳐 드렸고요.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내심 그 기대를 했대요. 야, 너 졸음운전 하지 말고 거기서 자고 내일 점심시간 정도까지 와라. 뭐 이런 답변을 내심 기대를 했대요. 근데 딱 대표라는 분이 야 최대한 빨리 와.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와 일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막 운전해서 간 거예요. 몸이 녹초인데 졸려 죽었더래요. 딱 도착해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표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기다려 하고 내려오시더래요. 박스 몇 개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트렁크에다 실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뭘 찍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 핸드폰이 삐링하고 울리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번엔 목포더래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그 김 회장님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빨리 부지런히 출발해. 그러더래요. 지금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미치겠다. 야 말대꾸 하지 말고 너 인마 시키면 하는 놈이 말대꾸를 요즘 이렇게 내가 친하게 대해주니까 친구 같아? 그러시더래요. 하루 만에 너무 이제 태세 전환을 하니까 내가 어저께 좀 말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목포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목포에 도착을 하니까는 진짜로 동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래요. 미치겠대요.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래가지고 목포 이제 그 사장님한테 박스 전달을 해드리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예, 목포에서 전달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일정 바쁘니까 빨리 올라와. 그러시더래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 지금 운전을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얘기를 했대요. 너무 그랬으니까 몸 상태가.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그만둬 그러면 내가 수당 다 챙겨줄 테니까 그만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이 그럼 그렇지. 그만둬. 차 뭐 주중에 알아서 반납해. 반납하고 넌 네 일 봐. 너 같은 놈아 일 못하겠다. 그래 버리시더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막 올라간 거예요. 진짜 올라가면서 막 뺨을 치면서 올라갔대요. 너무 졸려가지고. 딱 도착해가지고 그날은 또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 사장님 볼일 보는 거 운전해가면서 쫙 했대요. 근데 이날부터 사장님이 밥을 안 사주더래요.
그러니까는 쉬운 얘기로 나 일 있으니까 나 식사 자리 하니까는 알아서 하고 전화하면 차 대기시켜놓고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오메 진짜 이거 밥도 지금 제대로 못 먹었지,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사람이 그쯤 되면 잠이 들어버리죠.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드니까는 누가 본인 뺨을 탁탁탁탁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눈 떠서 일어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깨운 거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개새끼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는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 차에서 자라고 너 월급 주냐 이 개새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거기서. 근데 더 웃긴 건 사장님 뒤로 사장님 지인으로 보이시는 분 한 3명이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지인들한테 그러더래요. 미안해 내가 월급을 잘하고 월급을 주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 일 못하겠으면 쉬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씨 하면서 나 먼저 가 그리고 뒤에 타더래요. 그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움직였대요.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이 딱 집에 이제 내리신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집이고 그냥 차에서 잘까 막 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오로지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딱 사장님이 놀비야 목소리 깔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많이 피곤하냐?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정들이 그래서 널 돌린 거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상 일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네. 따라 올라와. 돌아버리겠더래요. 와. 사장님 집으로 새벽 2시에 따라 올라갔대요. 그 커피 앞에 마시는데 거기다가 양주를 까가지고 이제 술을 먹이더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장님 죽을 것 같아 집에 가야겠어요 란 말을 못 꺼내는 시츄에이션을 딱 끌고 가버리더래요. 네가 소속해 있는 과가 무슨 과냐? 비서. 야, 너 최이사나 이쪽한테 오더 받아? 안 받지. 넌 내 오더만 받는 사람이야. 내 눈이고 내 귀고 내 손이고 내 발이야 너는. 그런 놈이 졸려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야 그럼 나 일 어떻게 하냐?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넌데 내가 섭섭하지 안 섭섭하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본인을 이게 치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사람은 졸려 뒤지겠는데 술은 먹이면서 잠은 안 재우고 새벽 5시까지 본인을 붙잡고 그러더래요. 나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가고 아침에 보자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5시 40분이 넘더래요. 본인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1시간을 못 자요 지금. 어쩌겠어요. 그래도 누웠대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정시에 8시에 다시 사장님 집에 가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사장님을 깨웠대요. 진짜 초인적인 인내력이었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사장님이 잘 못 일어나시더래요. 술이 과했는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흔들었대요. 몇 번 흔들어서 깨웠으니까 본인이 그 전에도. 그랬더니 몇 번 흔드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팔을 팍 쳐버리더래요. 그래서 아이씨 너희 더러운 손을 네 개새끼가 막 긁더래요. 사람이 며칠 만에 바뀌어도 지금 너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아이씨 머리야 가서 커피 좀 말아봐 긁더래요. 커피를 이렇게 쫙 말아가지고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본인 사장님 루틴대로 다시 창가에 앉아 커피를 이렇게 마시더래요. 그러면서 손짓으로 일로 와보라는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옆으로 이렇게 창가로 갔대요. 사장님이 야 너는 뭐가 보이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다들 차도 많고 분주히 사람들이 걷고 있고 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봐봐 저것들 끼친 듯이 아침부터 저것들이 저기 현대판 노예라고. 저 노예들이 아침부터 미친 듯이 개미 마냥 저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은 웃기지 않냐고. 예.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돈이란 게 그렇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벌어먹고 사는 거라고 너처럼. 야 내가 아침마다 말이야 내 양심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나는 저 버럭지들을 보고 있다고. 저 밑에 저 차 타고 가는 저 버러지들을 보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있나갖고 저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너무 웃기지 않냐? 이제 똘비가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놈 이거 미친놈이구나.
이거 단단히 도른놈이구나. 너는 그래.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너 인정해. 오늘 솔직히 아침에 와서 네가 날 깨울 거라 생각은 못했어. 너 인정. 오케이. 가자. 그러더니 아침 대바람부터 되게 유명한 호텔을 가더래요. 그래서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니 그 호텔 사우나에 가셔가지고 사우나를 쫙 하시고 나와가지고 호텔 그 해장국을 드시더래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호텔이었고 아시잖아요. 그 해장국도 굉장히 비싼 거. 근데 똘비도 한 그릇 사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장국 먹는데 예. 다 그분이 묻더래요. 똘비한테. 맛있냐? 아, 예, 맛있습니다. 너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아냐? 그러더래요. 글쎄요. 소고기? 삼겹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 같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듯말듯한 미소를 막 짓더래요. 그러면서 또 가자고 대답을 안 해주고 예. 움직여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좋은 되게 고가의 아파트 있는 곳을 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좀 보시더래요 또.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아니 네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부동산 분하고 이렇게 딱 집을 보는데 거기가 높잖아요. 층수가. 딱 보면서 똘비야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냐? 그러더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명품 거리로 가더래요. 그래서 명품을 몇 개를 구매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 놀러 와. 야 너 이런 것도 하나 사고 해 인마. 월급 받아서 어디다 써. 근데 똘비가 지금 아버지한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똘비 형편으로는 이걸 못 사요 지금. 아 사장님 제가 뭐 이런 걸 지금 할 형편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야 제일 좋은 물건이 뭔 물건인 줄 알아? 또 그러더래요. 뭘 이상한 질문을 그렇게 하더래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고 차로 가자고. 차로 갔대요. 딱 그냥 앉으니까는 내가 오늘 너한테 한 질문들 너 하나도 답변 못했지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에휴 비용 인생 하여간 대가리는 멋으로 달고 다니는가. 너 인마 그 답 찾을 때까지 너는 진짜 개같이 굴릴 거야. 뭔 말인 줄 알아? 딱 너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또 이 사이코 새끼가 이게 왜 그러는가. 이제 또 공장 들어가가지고 회사 일 보는데 회사 일 볼 때는 사람이 또 바뀐대요. 공장동 들어가가지고 막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일도 같이 돕는 신용도 하고 공장장한테 막 이렇게 봉투 막 이러고 주면서 여기 직원들 지금 나가서 빵이랑 우유랑 막 사다가 좀 이렇게 드리라고 새참 막 그렇게 챙긴대요. 챙기면서 다시 이제 사무동 가가지고 막 직원들 비프 뭐 커피 같은 거 더 고급 없냐고 그렇게 또 직원들 챙기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또 멀쩡해 보이고 다른 협력사 사장님들 만나면 또 그렇게 젊은 멋진 성실한 대표의 모습이고 나한테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날 일과는 평상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잘 지어졌대요. 그리고 똘비가 이제 집에 딱 가는데 최 이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네 이사님. 그러니까는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 예 말씀 주십시오. 그 요즘 사장 뭐 하고 다니냐? 그러더래요. 사장님이요? 그냥 뭐 분주히 뭐 다른 협력사 사장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일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는 야 그 X가 뭔 일을 해. 가가지고 맨 놀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사장이란 일만 싸질러 놓고 치우는 건 내가 줄 거는데 막 그러더래요. 근데 사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내 직속이고 최 이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뭐 모시고만 다니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포지션도 아니고요 라고 이제 잘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야 오늘 또 명품 사 제끼고 되도 않는 집 들어가가지고 또 괜히 폼 잡고 그 지랄병하고 다닌 거 아니야. 내가 안 봐도 드라마다 한 번씩 병이 도저히 미친놈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오늘은 뭐 어디를 가디 구찌를 가디 어디 불가리를 가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명품 뭐 구찌는 안 가셨습니다. 안 갔구만. 내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는 사장님께서 뭐 생각이 있으시고 필요하시니까 움직이시는 거겠죠. 아이고 불쌍한 새끼 하면서 이제 끊더래요. 네. 이 양반도 나를 함부로 하나 이 미친놈이.
나는 지 직속이 아닌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대요. 똑똑똑 사장님 일어나십시오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지개를 쫙 튀면서 일어나더래요. 딱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본인 뺨을 갖다 팍 후려 갈기더래요. 뺨 싸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유 없이 참아주니까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사장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내 말만 들었는데 했어 안 했어? 최 이사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먹어다니나 잘 꼰지르니까 간밤에 잠이 오대? 좋대? 이 회사에서 최 이사가 대빵이야? 너 최 이사 직속이야? 말해봐. 막 글도려. 아뿔싸. 어저께 내가 말한 걸로 뭔가 지금 꼬투리가 잡혔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는데 발길질을 막 하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진짜 세게 하더래요 발길질을. 우리 몸 웅크리고 벽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발길질을 막 한참 맞았대요. 똘비는 속으로 아우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거 성질 같아서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나가는데 이러면 또 아버지하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겠고 아 내가 진짜 잘못 얽혀도 너무 잘못 얽혔다. 다른 사람을 다 이러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참 발길질을 하더니 야 내 말 잘 들어. 나에 대한 얘기는 너는 그냥 아예 모든 말에 대답을 하지 말라고 이 빠가사리 새끼야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 알아듣냐? 이래서 200 따까리 애들은 딱 돈값을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 그지? 이래서 없는 놈들하고 내가 상종을 하려니까 돌아버리겠어. 야 오늘은 나 출근 안 하려니까 너 공장 들어가가지고 어디 공장 바닥이나 쓸어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고 공장 들어가서 쓸으라고 했으니까 주차장 있는데 비로 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랑 와갖고 너 뭐 도냐고. 사장님이 쓸으래요. 막 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쓱 최 이사가 나타나더래요. 너 사장한테 또 뭐 한 소리 먹었냐? 그러더래요. 쳐다보는데 똘비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죠. 이 몰람 너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이 빗질을 하고 있다 이 호로 자식아 막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라오는데 막 참으면서 대답을 안 했대요. 이 빗자루질 하니까는 최 이사가 좌우를 이렇게 보더니 뒷목을 잡고 한쪽으로 막 끌고 가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뭐한 짓이냐고 노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일로 와봐 조용히 하고 막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임마 생각 잘해. 그 사장이라는 놈 저는 얼마 못 가 오래 못 가 막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냐고. 나 대화 안 나눈다고. 그러니까는 야 엊그저께 공장 와가지고 직원들 빵 우유 주라고 공장장님한테 막 돈 밀어주고 너 그런 모습들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더래요. 대답 안 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병나 그리고 가서 사무실에서 한 말을 들었어야지. 한쪽에서 지 혼자 들은 게 없거든요. 응? 예? 그러니까는 공장에 있는 버러지들은 빵하고 우유나 줘야 좋아하니까 저 사람들이 스테이크 좋아하면 스테이크 줬지 빵하고 우유만 줘도 좋아하는데 하면서 낄낄낄낄 웃는 거 너 그런 거 못 봤지? 그러더래요. 진짜 쓰레기구나. 사무실 직원들도 똑같이 대한다고 저놈이. 우리 공장에서 저 사람 본 모습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다고. 저렇게 또라이인지. 저 새끼 얼마 못 가가지고 사장을 우리가 끌어내리든 저 새끼를 신고를 하든 할 거니까 너도 임마 정신 단디 차리고 차라리 증거 모을 거 있으면 모으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테스트인가 뭔가 지금 쉽잖아요. 이제 신뢰가 안 가요 최 이사가. 일단 전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고 제가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최 이사님이랑 말 나눈 것도 없고 나는 몰라 하고 나갔어요. 빗질 좀 봐다가 주차장 한쪽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나 도저히 1년 못 채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가버려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차 한 대가 싹 들어오더래요 회사로. 마세라티가 한 대 들어오더래요. 딱 봐도 메이커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사장놈도 출근했구나 하고 이제 빗질을 하고 있었대요.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그러더래요. 장난식으로 이번에는 사장님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쓸으란다고 진짜 쓸고 있어 임마. 나 가오 떨어지게 내 직속이. 갑자기 미친놈이 기분이 좋아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 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빗자루 던져놓고
본인이 이제 그 차 운전하고 상당히 고급 한우집을 갔답니다. 정말 비싸더래요. 먹는데 와, 이 소고기 한 점은 보통 월급쟁이들은 여기서 못 먹겠다 싶더래요. 꼴비가. 근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질문들 답을 너 찾았냐? 그러더래요.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씩 웃더래요. 예. 씩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이 수준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어. 일단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더 시켜줄까? 더. 팍 먹이더래요.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 밥 먹고 뭐 사장님 일정 좀 따라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는 한 저녁 5시 정도가 되더래요. 그러니까는 공장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시간에 공장은 잘 안 갔거든요, 사장님이. 어찌됐건 가라니까 갔대요. 공장 가서 딱 있으니까 직원들 이제 다 퇴근하니까 사장님이 야, 똘비 너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갔대요. 야, 너는 내 오른팔, 나의 수족으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 사장님 시키신 일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 해야죠. 딱 얘기를 하니까는 진짜지? 나 너 믿는다? 그러더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갑자기 한쪽으로 가가지고 큰 캐비넷을 열더래요. 큰 캐비넷을 여니까 안에 이제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서류들을 막 바깥으로 빼더래요. 손으로. 그러니까는 텅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칸막이로 다 뜯어버리니까. 그러더니 야, 들어가. 그러더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너 나 믿지? 예, 사장님. 들어가봐. 나 믿는다며. 들어가봐. 그러더래요.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에이씨, 못 믿네. 너랑 나랑 신뢰가 없다. 못 믿네. 나 신뢰가 없으면 같이 일 못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하고 갔대요. 네.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으니까 딱 사이즈가 맞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나 믿지? 예 사장님. 알았어 하더니 문을 탁 닫더래요. 캐비넷을.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얇은 양철 캐비넷 그런 건 아니었대요. 상당히 쇠 두께가 있는 견고한 캐비넷이었대요. 군데군데 구멍은 뚫려있으니까 숨 쉬는 데는 지장 없었고 캐비넷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뚜벅뚜벅 하더니 한 6, 7발자국 가더니 너 내가 열어줄 때까지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진짜 미친놈. 그러더니 나가더래요. 사장실에서. 저 또라이 놈 진짜. 가만히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무릎이 너무 아프더래요. 허리랑.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가려고 이렇게 미는데 캐비넷을 잠궈놨더래요. 막 발로 차고 막 엠병을 해보는데 안 되더래요. 그게. 졸지에 거기 갇혀가지고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루 반나절 그 안에 갇혀 있었대요. 30시간이 넘게 있었대요. 그 안에. 그리고 사장이 와서 문을 열어줬대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 캐비넷이 사장실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직원들이 안 와보더래요. 그리고 핸드폰은 애초에 들어갈 때 사장님이 빼가지고 본인 사장 책상 위에다 올려놨었고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본인이. 30시간이 넘는 그 시간 만에 캐비넷을 열었을 때 캐비넷 안에 상황이 어땠냐면 오줌 범벅이었대요. 오줌 범벅. 그 안에서 일을 볼 수밖에 없었대요. 어쩐지 그날 사장님이 많이 먹이더래요. 본인을. 한숨을 막 쉬더니 빙신 고생했네. 고생했어. 나와. 그러더래요. 사장이 야, 너 진짜로 나하고 신뢰관계가 탄탄하네. 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새끼 마음에 드네. 재밌는 새끼네. 내일부터 잘 출근하고 마음에 들어. 야, 월급 10만원 더 올려줄게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막 그러더래요. 집에 가가지고 막 울었대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진짜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진짜 막 핸드폰을 진짜 몇 번을 켜가지고 아버지 번호를 찍었다 놨다 이거 반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최 이사한테 전화가 또 걸려오더래요. 일단 받아야 되니까 받았대요. 예 이사님. 야, 똘비 너 어디냐고. 저 집입니다. 이력서상 그 주소가 니네 집 맞냐고. 예 맞습니다. 니네 집으로 가려니까 있으라고. 그러더니 한 15분 만에 집에 오시더래요. 캔맥주 몇 개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잠깐 시간 돼?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캔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장이란 놈 제정신 아니다고 저거. 정말 내가 너한테 네가 열어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못 열어줘서 나 미안하다고. 진짜 나도 네가 그 소리를 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습니까? 네가 처음이 아니다고. 너 점점 더 심해질 건데 어떻게 할래? 글도래요.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 사장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자본주의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애다고. 그래, 솔직히 저 사장 욕할 건 아니다. 너 도대체 왜 버티냐? 글도래요. 말은 못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온 회사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보려고요. 그러니까 최 이사가 야 진짜 내가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만둬라. 나 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보겠다 진짜. 그만둬라 너. 글도래요. 이사님 버티는 데까지는 들어왔으니까 1년은 해봐야죠. 그러니까는 진짜 너같이 독한 놈도 처음이다. 독한 놈도 처음이야. 사장 욕할 건 아닌데 자 니도 대단하다. 사장이 너한테 질문 안 하대? 글도래요. 그 질문 했다고. 너 대답했냐고. 답. 아니요 답 못했다고. 그래 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니까 최 이사님은 답을 아십니까? 안다고. 내가 나이가 많고 처음에 회사 시작할 때 그래서 나도 너랑 비슷하게 살짝 겪었는데 아무튼 난 안다고 답을. 너무 궁금했대요. 답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돌비님? 글쎄요, 이거 어떻게 제일 맛있는 거. 네. 나는 사 먹을 수 있는데 너는 못 사 먹는 음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뭘까요? 나는 들어가 살 수 있는데 너는 못 들어오는 아파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뭘까요? 나는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너는 못 타고 다니는 차. 그게 그 사장의 답이래요. 근데 이게 똘비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대요. 이게 세상이었구나 싶더래요. 맞네란 생각이 딱 들더래요. 순간. 최 이사도 저 사장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사장이 너 그만두면 죽인다고 했냐. 나가려면 나가라고 했는데 버틴 건 너 아니냐.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다들 생활하려고 버는 거 아니냐. 근데 다들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좋은 차 이런 거 사는 이유가 뭐냐. 보여주고 싶어 사는 거 아니냐. 벤츠 S클래스하고 에쿠스하고 크기 비슷하다. 근데 왜 벤츠를 사? 저 사장을 욕할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똘비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최 이사가 또다겨주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오늘 널 만난 걸 내가 사장한테 얘기는 안 해. 사장이 물어봐도 내가 얘기는 안 해. 예. 근데 더는 못 보겠어. 그냥 그만둬. 차라리 다른 애를 내가 다시 뽑으려니까 그만둬라. 너 진짜 독하다. 그러면 가시더래요.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은 진짜 자본주의가 뭔지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나는 맞춰서 움직였던 것 뿐이구나.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왜 무서운지도 깨달았고 많은 생각을 했대요. 혼자 그 밤에. 그리고 나서 최 이사가 말한 대로 점점 본인을 가지고 노는 강도가 심해지더래요. 심해지다가 이제 피크를 친 날이 온 거예요. 피크를 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는 이제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사장님이 집에서 고수톱을 치자고 그러더래요. 예. 딱밤 맞기.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이기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장님 딱밤 때리라고 해서 이제 살짝 신용만 탁탁탁 하고 사장님은 세게 빡빡빡 때리고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그냥. 근데 막판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조금 강도가 심해졌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나 했대요. 똘비가. 야 막판 치자. 막판은 좀 빡세게 가자. 그러면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딱밤 열 때 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원하는 데 때리는 거다. 글더래요. 알았다고. 근데 그 판에 똘비가 졌대요. 사장님이 뭘 시켰냐면은 느낌 온다. 바지하고 팬티를 내리라고 했대요. 잠깐만. 거긴 안 돼.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곳. 그 천하장사도 쓰러진다는 그곳. 예. 그곳을 진짜 때리더래요. 딱밤으로 그것도 세게요? 네. 야.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진짜 한 방 맞고 쓰러져갖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진짜로.
너무 아프더래요. 진짜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본인을 막 보면서 사장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시 대라고. 못 되겠으면 그만두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학대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10대를 이거는 맞을 자신이 없었대요. 잠 못 자고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빌미로 똘비가 한 대 맞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사장 면상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네. 딱 던지면서 너이 씨발 새끼야 그랬대요. 너 지금 누굴 가지고 네가 장난쳤는지 너 알게 될 거라고.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랐지. 너 알게 될 거라고. 미친 새끼. 그러면서 나갔대요. 다시 핸드폰 딱 주워 들어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가 받더래요. 아버지 그냥 저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뭐라든 해야겠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도 오래 버티긴 버텼네. 근데 이를 어쩌냐. 내기에서 네가 졌다 그러더래요. 예. 아버지 나 지금 택시 타고 집으로 갈 테니까 진짜 오랜만에 아빠가 보고 싶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서 와라 그러시더래요. 집에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본인을 외아들이라서 오냐오냐 해주기도 했고 좀 혼내기도 했고 어렵기도 한 아빠였는데 네. 이제 내일 모레 30인 놈이 딱 집에 가서 아빠하고 엄마를 딱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나지. 진짜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더래요. 아빠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현관에서 그냥 무릎 꿇고 쓰러져 앉아가지고 막 울었대요.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갖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래가지고 막 아빠 그 있잖아 막 말도 못하는 거 껄껄거리면서 네. 그러니까 막 엄마랑 아빠가 막 등을 막 쓰다듬어 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아빠한테 막 쏘아 붙이더래요. 이 양반아 그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를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더래요. 엄마가. 아빠는 머스칸에 있으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거실에 앉아갔는데 오랜만에 본인 집 거실에 앉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 싶더래요. 네. 아, 나 진짜 잘 살았구나. 얘기를 쭉 했대요. 이런저런 있어갖고 오늘 결국은 천하장사도 못 버티는 곳을 두드러 맞다가 내가 나왔다. 나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 이상은. 왜 그러냐면 똘비가 거기서 나올 때 그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나 이러다가 순간 내가 잠깐 이성의 끈을 놓으면 이 사람 죽일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예. 내가 살인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대요. 예. 아빠가 쭉 듣더니 그래서 뭘 배웠냐고 그 사람한테. 네가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이런 것들에 대한 답과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쭉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이렇게까지 난 세상이 치열한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자본주의가 무서운 건지 몰랐다. 아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방어막 아래에서 내가 살았는지 인제서야 난 깨달았다. 청산유수같이 쏟아 부었대요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리고 부사장님 아버지 그 오른팔 왼팔 되시는 분이 집에 또 들어오시더래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 네가 소개시켜준 회사 맞지? 그러더래요. 형님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 잘 골랐다고. 교육 제대로 됐다고. 보니까는 아버지의 큰 그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세게 할 줄은. 아니 그러니까는 부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는 예.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굴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협력업체나 아는 사장들 중에 미친 또라이 새끼 어딨냐고. 그러면서도 갈칠 수 있는 쪽으로 또라이인 놈. 그래 몇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이 걸린 거예요. 똘비가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학대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사장도 머쓱해졌던 건데 중간에 개입도 못하고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야 많이 배웠더라. 애 사람 만들었더라. 그래. 그래도 나중에 이놈아가 사회생활 하면서 두고 이거는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이 참 그런 게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그래서 잘했어. 똘비 너 푹 충분히 쉬고 이제는 일도 좀 배우고 하자. 아버지가 다 그러시더래요.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죠 본인을. 네. 어차피 아버지는 똘비를 대다가 회사 일 시킬 생각이었어요. 외아들인데. 그렇겠죠. 본인이 생똥을 싸면서 이 회사를 일궈냈는데 알았다고 아빠 알았다고 하고 나서 그쪽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똘비가. 사장이 받더래요. 번호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딱 전화했더니
받자마자 욕을 했대요. 야, 이 뭔 씨놈아, 너 뭐 땡땡 기업이라고 알아 몰라 이 개새. 내가 그 집 외아들이야. 너 새끼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호라들 새끼야. 너 야 못 믿겠으면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이 개새 하면서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새끼는 다 네 액수를 다 뽑아도 우리 집 앞자리가 안 바뀌어 돈이 하면서 막 돈으로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미친놈 너 뭐 술 처먹고 야 마 그만둘 거 뭐 그만두고 이제 막 욕을 하더래요 대표도. 예. 열심히 웃어놔 이 새끼 하면서 이제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어찌됐건 속은 후련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대표가 찾아왔대요. 정말 죄송하다고 몰라 뵀다고.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니까. 예. 그래서 똘비가 철저하게 짓밟았대요. 왜냐면은 이 사장이 아버지 회사하고 협력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청 관계였어요. 하청. 하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 똘비 아버지 회사가 이 하청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었대요. 네. 내려주는 이게. 너 말고도 아버지 줄 거 많다고 너 얘기 들었을 거 아니냐고. 내가 누군지는. 일단은 우리 회사랑은 거래할 생각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너한테 배운 재롱 기술로 내가 재롱을 피워서라도 막아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꺼져 하고 보냈대요. 복수라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대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좀 못 됐을 때 그 대표가 동남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어요. 죽었다고 얘기를 전해 듣게 됐대요. 예.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대표가 사장이 죽어버려요. 동남아에서. 예. 아이고 그래도 뭐 죽어도 싼 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근데 부사장님 있죠. 아버지 양팔 같으신 분. 이제 회사 생활 이제 배우면서 어느 정도 딱 하니까는 그 분이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알려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형님이 많이 신경이 쓰이셨나 보다고. 나중에 너 이 회사 이끌어갈 때 거기서 당했던 굴욕들 자꾸 나중에 그 말 나오면은 그게 어쩔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보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어머, 이거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는 거기서 똘비가 내 아버지가 이 회사를 꽁으로 키운 게 아니구나를 느꼈대요. 생각보다 내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구나. 네. 까지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붙어가지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아는 그 형 있잖아요. 그 형도 금수저를 물었으니까 금수저들은 또 금수저들이랑 노니까요. 네. 쭉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재밌잖아요. 뭐 영화 같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시들무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나름 좀 자를 건 잘랐습니다. 지금 이게. 네. 진짜로 너무 적나라한 19금 같은 것도 다 잘랐고요. 이 가학을 하는 수위가 진짜 말도 못하게 정말 높았는데 예. 철저하게 자본주의 아래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형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장 욕 못한다고. 일하라고 강요한 적 없고 감금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장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다. 예. 그럼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자본주의가 결국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뭔가 계급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여긴 자본주의니까 대한민국은.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얘기여서 또 영화 같은 얘기여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요런 그 류의 이야기는 동네꼬마님께서 뭐 다른 이야기로 들려주는 주셨으니까 대략적으로 느낌 정도는 알겠는데, 야, 천하장사가 쓰러진다는 거길 딱밤으로 하는 건 저는 한마바퀴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네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부 애들이 그거 맞는 거 봤어요. 전 만화에서만 본 그 기술이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아차 싶은 게 예. 돌비님한테 이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제 빠따가 아니고 큰일 났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분을 모시면서 제가 이제 이러면서까지 동네꼬마님과 이렇게 또 돌벤져스를 함께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맞는 건데 또 뭔 소리를 하고 계셔 또.
제가 당분간은 춤을 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이상한 쪽으로 갖고 가시네. 네, 아무튼 동네꼬마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제가 춤을 출 수 없더라도 제가 어정쩡하게 이상하게 걷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